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해방 직후 북한의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0년대의 북한 경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경제는 1947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북한이 일으킨 한국 전쟁이 3년간 지속된 결과 북한 경제는 다시 크게 위축됩니다. 전쟁의 상흔은 남북 모두에 상당히 컸습니다. 우선 인명피해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 군인 55만 명, 민간인 110만 명, 합쳐서 165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북한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니 인구의 15% 이상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남한의 인명피해 규모는 민간인 99만 명, 군인 16만 명, 합해서 1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 합쳐 3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비극이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물적 피해 규모도 컸습니다. 북한의 경우 공장과 기업소 8,700개, 주택 60만 호, 학교 5천여 개, 병원 및 진료소 1만여 개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 인적, 물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결과 북한의 산업 생산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산업 생산 규모는 1949년에 이르러 해방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한국 전쟁으로 인해 다시 심각하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생산 능력이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표는 1949년과 1951년, 1953년 산업 생산에 관한 통계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949년 생산력 규모를 100으로 놓고 1951년과 1953년의 생산력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생산력이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53년 북한의 생산액은 1949년 생산액과 비교해 볼 때 공업은 64%, 농업은 76%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업 생산액의 경우에는 1951년 47%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회복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산업 생산 능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공업 부문별로 피해 규모가 크게 달랐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료공업이나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야금공업은 생산액이 전쟁 이전의 10% 수준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산업 생산 기반이 거의 파괴된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 방적공업은 전쟁 중 생산이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기계 제작, 금속 가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휴전 상태는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전후 복구에 나섭니다. 북한은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
산업 생산을 전쟁 이전인 194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전후 복구가 추진되었던 시기,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공업 우선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개조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공업 우선 정책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걸었던 것은 중공업 우선,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입니다. 1953년 8월 북한의 전후복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전후 경제 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되 경공업과 농업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우선과 동시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다 보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표현은 이렇지만 북한 당국이 실제 의도한 것은 중공업 우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 중 공업 투자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만 보아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날 북한은 공식 통계를 거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 연구자들이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북한의 경제 성장률도 북한이 발표하는 값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추정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 당국이 통계를 어느 정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50년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1954년부터 1956년까지 북한 공업 투자액 중에서 중공업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경공업 투자액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농업에 투자된 금액도 중공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렇듯 중공업 우선, 경공업, 농업 동시 발전이라는 표현과 달리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했을까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주민들은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쟁 직후라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보니 경공업과 농업부터 살리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호한 표현을 통해 경공업, 농업도 중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후 복국이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 두 번째로 언급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본격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한국 전쟁 이전, 즉 1940년대 후반에 농업이나 상공업 부문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 분배된 토지의 사유화는 허용되고 있었으나 사회주의 협동농장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생산시설 대부분이 이미 국유화된 가운데 개인 상공업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들도 협동 조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전후복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전 국토가 황폐해진 상황은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전쟁 중 피해를 입은 논밭이나 관계시설을 개인이 복구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복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데 북한 당국은 이를 활용해 농업 협동화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농업 협동화 추진은 앞서 말씀드린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농업 협동화 방식은 3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 가까운 농업협동조합에서 3가지 유형 중 가장 사회주의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제3유형을 택했습니다. 이 유형은 협동농장 내 토지와 역축, 농기구 등을 모두 합쳐서 공동으로 일하고 노동량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1940년대 후반을 살펴보면서 소결의반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소결의반과 비교해보면 농업협동화를 통해 사회주의적 개조가 한층 더 진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결의반에서는 역축을 공동으로 사용했지만 토지를 모두 합치지는 않았었습니다. 반면 농업협동화를 통해서는 역축을 공동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토지도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토지 대부분은 협동조합원의 공유 형태로 있었습니다. 이를 협동적 소유라고 합니다. 아직 토지의 전인민적 소유, 즉 국유화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1954년부터 시작된 농업협동화는 1956년 말에는 80%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일부 농민이 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기도 했고 협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1958년 8월에 이르면 결국 모든 농민이 조합에 가입하여 농업협동화는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협동농장 체제는 일부 달라진 부분도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도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뿐만 아니라 개인 상공업 부문에서도 협동화가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개인 상공업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과정에서 개인 상공업이 위축되어 전후에는 개인 기업가나 개인 상인이 상공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상공업 부문을 협동화하는 작업은 농업협동화와 달리 별다른 진통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농업협동화와 마찬가지로 1958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0년대 전후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60년대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성립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